한평생 전 세계 55개 나라를 돌며 고통받는 이들의 어머니로 살아온 한국의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원불교 박청수 교무님과 함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쪽에 살고 계시는데 먼 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고향은 남원이셨다고요? 네. 남원 어디가 고향이셨어요? 남원 수지 홈실. 홈실. 네. 고향 떠나신 지 꽤 되셨겠네요. 아마 66년. 네. 전주여고를 또 졸업하셨던데 56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출가를 하셨다고요. 네. 예. 그때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하셨나요? 아니, 저희가 출가한 거는 못자리판에서 자란 모가 논으로 나간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나는 교무가 돼야지 그런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각오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곳으로 갔으니까 못자리판에 모가 논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군요. 그 출가까지는 어머님의 영향이 컸다고요? 네, 어머님이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고 시집을 간다는 말과 뭐 그런 결혼을 한다는 말을 알아들을 만할 때부터 너는 시집가지 마라 커서 응? 너는 너른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라. 나는 몰라서 시집을 왔다. 시집갈 거 없어. 너는 원불교 교무님만 되면 너른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네가 그렇게 교무님만 되겠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가르칠 테다. 그러셨어요. 대단한 훌륭하신 어머님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여성은 어머니라는 존재로서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하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몸도 태어났지만 저의 삶과 인생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매죠. 여동생도 네.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요. 네, 덕수교무님, 네, 제 3살 아래인데 같이 전주여고 졸업하고 같이 출가해서. 예. 당시만 하더라도 또 영재이셨는데. 영재 예. 아니에요. 시골에서 또 이렇게 올라와서 전주여고 또 나올 정도면 대단한 네. 거잖아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셨는데, 예. 어머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또 출가를 하셨는데,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55개 전 세계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55개면. 근데 주로 같은 나라들만 더 역력하지요. 네. 네. 주로 어느 나라를 그렇게 다니셨나요? 뭐, 북인도 히말라야, 설산, 라다크, 3,600고지.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이 가면 호흡도 곤란하고. 고산지대여서. 네, 3,600고지니까요. 어떻든지 하루는 잘 쉬고 다음날서부터 활동하지만 매우 느리고 천천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제가 10번을 갔어요. 예. 캄보디아는 지금 27년째 하니까 부지 기수로 갔죠. 네. 헤아릴 수 없어요. 엄청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55개국을 한 번씩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옆집 다니듯이 계속 다닌 거지. 네. 예.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벨 평화상 2010년이죠. 최종 10인의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아니, 서울대학교 이광규 명예교수님이 예. 자꾸 그러자고 그러셔서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인류학자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직무유기를 한 것 같으니까 타고 안 타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를 허락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뜻밖의 최종 10인이 됐어요. 대단한 거죠. 네. 네, 네. 우리 고장 출신으로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에는 모교 전주여고에서 자랑스러운 영란인에 또 선정이 됐어요. 그건 어떤 거죠? 그건 상금도 없고요. 예. 명예가 중요한 거죠. 안에 알려진 일도 없는 그런 건데 네.
저에게는 그 모교에서 저에게 총동창 동문회에서 밖에서는 전지여고를 명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도 나는 6.25가 나던 해에 전북여중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내 밑으로는 후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전북고녀를 나중에 이제 전주여고라고 해서 다니는데 내가 볼 때는 선배도 다 대단해 보이고 친구들도 다 우수하고 좋고 잘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갑자기 60년 만에 제가 자랑스러운 영란인의 최초로 선정됐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 기쁨의 여운이 네. 올해 가슴에 남아요. 네. 얼마나 더 기쁘셨겠어요. 또 네, 모교에서 기뻐요. 그렇게 네, 네. 인정을 받았고 네. 명예를 얻은 거잖아요. 예. 명예인지 몰라도 하여튼 모교에서 챙겨주는 게 예. 내 가슴에 꽉 찼어요. 그렇죠. 네. 전통 있는 학교고 또 그 동문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그 동문들이 이제 3만 명이래요. 박청수라는 이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아유,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사람 몇 명 알죠. 아니 그래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 또 성직자 가운데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하신 또 분으로 이렇게 교무님이 소개가 되던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센인 그 환자촌 병원에서 오랜 봉사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15년 정도 계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성나자로 마을에. 40년. 40년요. 어떻게 해서 남들은 좀 꺼리는 곳이지 않나요? 가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시각 장애자들하고 관계하고 8년 동안 그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명작도 읽어주고 네. 점자로 원불교 교전도 찍고 녹음 네. 목소리 봉사를 하셨군요.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 봉사? 네,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근데 뭐 소리책도 냈죠, 제 걸로. 근데 그거 말고 원불교 교전을 이렇게 누에알처럼 도드록하게 올라오게 이제 찍는 거를 해갖고 그 사람들의 이렇게 손길이 스치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래갖고 원불교 경전의 말씀이 다 나오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1975년에 원불교에서 타종교가 아니라 천주교 방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갔는데 네. 사실 저는 나 환자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데를 처음 봤죠. 근데 소록도를 제외하고는 그때부터 저는 소록도에도 관심이 없고 네. 근데 저에게 서양 수녀님이 그때 3월인데 우리보다 그분들은 손마디가 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손마디가 3월로 참 바람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다 벌겋고 얼어 보였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좀 큰 자극을 받았죠. 나는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지는 않은데 먼 나라까지 와서 한센병 뒷바라지를 하는 저런 수녀님들이 네. 대단히 숭고해 보이고 내가 뭐라도 조금 손을 맞춰봐야지 그런 조그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엿도 팔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들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센병 환자를 도왔다 그런 말도 맞지만 네. 나는 종교 간에 협력을 해서 좋은 일은 함께하고 네. 이 세상에 나쁜 일, 전쟁, 갈등, 네. 분열 이런 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게 다 종교 전쟁이죠. 네. 오래전에 뭐 십자군 전쟁부터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종교 전쟁으로 이 세계는 얼룩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오래오래 발을 깊숙이 묶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종교 간의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오게 하는 거다. 그런 신념으로 했죠.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예. 가고 예. 형식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뭘 선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경재 신부님이 오셔서 황무지에다가 오늘날의 성 라자로 마을에 벼루천지를 건설하는데 네. 그냥 계속 집을 지으셨어요. 그러셨구나. 난 그럴 때마다 네. 벽돌이라도 함께 쌓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원불교에도 도울 때가 많은데 거기를 돕겠다 그렇게 하염없이 선주교 재단에서 지어놓은 아니, 병원에 아니, 가서 예. 하염없이 그렇게 돈을 가져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엿을 팔았죠. 15년 동안. 아, 네. 15년 동안 팔았어요? 네. 그 수입이 작지 않아요. 아. 제가 밝힐까요? 예산은 제가 필요한데. 성라자르 마을과 예.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이 프랑스 길상사 지으실 때는 성북동 길상사 그리고 성북동 지장전 직구 이런 데 좀 도와드린 거 합해서 제가 쓴 돈이 2억이 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네. 평범한 사람이 좋은 생각으로 한두 번 한 일은 아니죠. 네.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 뭐 55개 나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우물 보니까 우물만 자그마치 한 270여 개 파주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 네. 견문이 필요하죠. 제가 네. 물이 귀한 걸 어떻게 뼈저리게 알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갔더니 예. 제가 목마르다고 나는데 다 거기 여성들이 이렇게 물동이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물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 근데 간 데마다 집집마다 그렇게 나를 다 물을 보여줘. 그래서 대사관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우리 정부 파견 의사들이 있는 곳에 네. 의약품을 전달하러 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동이를 다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물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물 한 동이 구하려면 물 있는 데까지 가는데 2시간, 물을 담아갖고 오면 조심스러우니까 3시간, 그래서 물 한 동에 구하는데 3시간씩 걸린다. 아니, 5시간씩 걸린다 그랬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네. 그 물이 귀하네요. 물을 이렇게 네. 보여주는 건 물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림을 잘하는 거라고 그런 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다녀와서 정말 물을 아꼈습니다. 네. 그리고 물의 소중함을 아셨군요. 네,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지만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또 헤프게 물을 쓸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지구촌이니 지구촌 시민이니 그렇게 말할 때는 물을 아껴야 되고 네. 물 귀한 걸 알았으니까 내가 거기를 가서 물을 파지 못하지만 미얀마가 이렇게 또 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가 또 물이 귀해요. 그래서 정말 목이 타고 그럴 때는 파란 이파리라도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물이 귀하니까요. 네. 예. 그래 입에 침에 입이 마른데 이렇게 이파리라도 따서 넣는다. 그래서 물을 파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물 파는 사업을. 네. 아니 우리가 목마를 때는 한 컵의 물도 귀한데 그렇죠. 그렇게 네. 전체적으로 사는데 물이 귀하고 내가 또 짐바브웨를 가서 50m 아래에서 물을 이렇게 해갖고 가서 음식 열에 먹는 거를 내가 좀 먹어보겠다 그랬어요. 찌개를. 네. 그랬더니 찌개를 다 씻지 못해갖고 지금 해 모래가.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는 게 물의 혜택을 얼마나 감사한 줄도 모르고 네. 이렇게 예쁘게 쓰고 살고 넉넉히 쓰고 사는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식수가 귀하고 갈 길이 멀어서 네. 물길이 먼 사람들에게 알았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했더니 그게 270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우물뿐만 아니라 학교며 병원 여러 곳 또 세우셨던데 어느 나라 히말라야인가요? 거기 가면은 정말 그 세우신 학교를 아이들이 다 나오고
한국에서 보내준 뭐 의복이며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입은 학생들이 없을 정도라면서요.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신다면요. 가난한 거, 배고픈 거, 추운데 입을 게 없는 거, 그런 거 다 고통이죠. 네. 나는 고통이 극복되면 행복이고 평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라다크는 8개월이 겨울이에요. 아, 히말라야 라다크요. 네. 네.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데 델리는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난히 그렇게 높이 솟아가지고 거기만 추운데 겨울에는 눈과 얼음 속에 갇혀서 8개월을 사니까 밀보리만 이렇게 해서 미숫가리만 해서 주식으로 이렇게 먹지 네. 무슨 돈이 있거나 뭐 저금을 하거나 자식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그럴 형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해서 위해서 북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어린 학생들 5, 6, 7살 이런 된 아이들을 부모들이 아유 나같이 무지랭이로 살면 안 되지 배워야지 갖고 그냥 정말 겁도 없이 탁탁 뛰어가지고 남인도 1만 리가 떨어진 데로 가서 네. 걔들을 만났어요. 갖고 걔들이 나를 그냥 마도 오면서 정말 주름이라도 하나 더 잡으려고 이러고 네. 그래서 내 속으로 쟤네들이 남자 스님들하고 살다가 내가 여자니까 어머니 네. 같은가? 그래서 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달리 호칭할 수가 없으니까 마더라 그랬겠지만 네. 그런가 그랬는데 그렇고 나서 올라가 걔네들의 고향을 히말라야 라다크를 갔어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나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아니 자기 자식을 바라본 눈을 보러 왔지 뭐 나를 환영할까? 그래서 아유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 자식이 안 떨어지고 살아야지. 네. 그래서 학교를 작게 지었어요. 처음에 25명으로 개교했는데 네. 10년 동안을 거기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세웠고 네, 지금은 20년 넘었는데 네. 지금은 830명이에요. 처음에는 20여 명 남짓으로 25명. 시작했는데 그 25명 학생이 졸업해갖고 교장이 됐어요. 네.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또. 아, 그렇게 네.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예. 한 개인이 다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배워서.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또 850명뿐 아니라 계속 입학하고 그렇죠. 졸업하고 네.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러니까 교육의 힘이란 게 또 어마어마한 거고요. 네. 아니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 엄마 입에로는 음식이 안 들어가도 자식 입으로 그렇죠. 들어가면 네. 행복하듯이 그거를 서로 교감하고 부모 자식이 산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했고 또 거기를 가니까 그렇게 추운데 한국에 이제 와서 보니까 무슨 겨울에 그냥 가벼운 옷을 얇은 옷 네.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입어보면 따뜻할 것 같으니까 거기 스님이 날더러 그걸 한 컨테이너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난 컨테이너가 뭔지도 모르고 네. 사실 박스 하나에다가 옷을 모으려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막 겁주는 거예요. 네. 컨테이너 하나 채우려면 얼마나 많냐고. 그래도 근데 뭐 저도 6.25 때 구호품을 입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매끈하고 따뜻하고 좋고 그런 걸 알아갖고 지금까지 제가 우리나라 헌옷이라든가 또 북한에는 간장을 2컨테이너로 보내고 네. 또 연변대학에는 도서를 8,000권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세계 내 보낸 컨테이너 숫자가 31컨테이너. 엄청나네요. 네, 엄청.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돈이 그럼 어디서 원불교 재단에서 돈을 다 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돈입니까? 헌옷을 모았지. 그래도 뭐 경비라든지 그동안 학교도 세우고. 많이 필요하죠.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원불교가 이렇게 성평등한 남녀 성직자가 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단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보고 그런 거를 다 단상에서 화요법회, 일요법회마다 말하고 거기 강남교당 회보가 있는데
목적 사업을 설정해서 이렇게 뭐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 대신 제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55개국을 도왔느니 무슨 학교를 9개를 세웠느니 병원을 2개를 세웠느니 이래도 네.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네. 제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그냥 했으니까 위대하고 대단한 분들은 강남교당 교도님들이지. 아. 네, 26년간을 쉼 없이 저의 뒷바라지를 네. 했으니까. 그리고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소설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박완서 선생님이다. 네, 이런 분들도 많이 박완서 기부를 선생님. 해주셨다면서요. 그런 분도 환상 상금 타가지고 1천만 원 주시고 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예. 네, 잘 살아서 제가 모금해서 쓴 돈은 150억이지만 이렇게 탈북자 한겨레 중고등학교하고 그럴 때는 안병영 부총리 정부에서 160억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헌산 중학교도 네. 뭐 손학규 지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주시고 성지숭학중학교도 다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부강한 대한민국의 국력의 힘을 제가 많이 얻었었죠. 네. 네. 우리나라가 가난하면 제가 55개도 못 듣고 9개 학교도 못 하죠. 네. 그거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네. 교조께서 어변성룡이다. 이제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예. 그때를 제가 산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고장 또 남원 출신으로 전 세계 55개 나라 다니시면서 60년 가까이 그렇게 해외 봉사활동 하신 박청수 교모님과 참 뜻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여생도 역시 봉사활동으로 또 지속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캄보디아에 무료 구제병원을 세우고 히말라야 라다크에 50병상의 병원을 세웠는데요. 세계에서 최빈국인 그 나라 지뢰도 제거하고 우물도 파주고 고아원도 세우고 이렇게 한 캄보디아의 무료 구제병원에서 매달 1,000명 정도 환자가 와요. 네. 나는 그 사람들이 청진기만 가슴에 다도 내 병을 다 알 거야. 그리고 약을 다 갈 때 내가 이 약만 먹으면 낫겠지.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이 현재 18만 명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약 1,000명 정도가 옵니다. 네. 그리고 원광대학 교수님들이 작년에도 39명이 가고 한 3일만 봉사해도 2,300명 정도 치료를 해요. 그래서 그 병원은 한국 병원으로 유명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여기 전북에 있는 원광대학이 2010년부터 지금 한 1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한 그렇군요. 것이 그분들은 그분대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지만 네. 캄보디아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 그 한 달에 1,000명씩 오는 약값, 의료진의 그런 거, 그리고 그 학생들, 오인환 교육센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뒷바라지 하는 거, 그거는 제가 꼭 돼야 돼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박청수 교모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나중에라도 또 다시 한번 노벨 평화상 어떻게 수상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말씀하지 생기네요.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 비우고 있어요. 네. 그거 어쩌다가 최종 시험된 것도 영광스러운데 더 훌륭한 분들이 세계 얼마나 많은데. 겸손의 말씀으로 또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